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선 자금 의혹,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서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죠. 남욱 변호사한테 4화에 걸쳐서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다가 이재명 대표는 또 최측근 2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이 사람은 이제 출국 금지가 됐는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출국 금지된 상태고요. 뿐만 아니고 대장동 일당들한테서 5천만 원을 2014년에 받은 혐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뿐만 아니고 성남시장 당시에 여러 가지의 비리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았다는 그 대선 자금 8억여 원, 이게 제일 결정적인 게 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늘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요. 그런데 오늘 좀 다른 얘기가 있어서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죠. 민주당 전체 불참했고요. 침묵으로 피켓을 들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 지배만 남았다. 일부 정치검찰들의 검찰 독재, 공안 통치가 판을 치고 있다. 이러면서 본인 개인 비리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그리고 자기 측근들의 정치자금 수수,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검찰 수사인데 그거를 야당 전체에 대한 탄압인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민주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바로 이런 일종의 연계 전략, 삼국지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연환계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두 개를 꽉 묶어놔서 자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민주당 전체가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 그건 바로 본인이 대표를 하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놨고 그 전략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 제가 정치적으로는 꽤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몇 차례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평가할 거는 평가하고 넘어가야 되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친이재명계의 좌장 정성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지역구 출신이죠. 변호사입니다, 여기도. 근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런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 수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검찰에 간다고 해도, 이제 소환이 된다고 해도 이런 얘기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재판 구조가 공판 중심주의다. 왜냐하면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수사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하면 굳이 조사를 안 해도 된다. 어차피 법원에 가서 공판정 안에서 진실 여부가 다퉈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그룹들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겠습니까? 자, 검찰이 이렇게 목을 졸라오는데 어떻게 대항하고 항전을 해야 될 것이냐. 첫째, 법률적인 거, 정치적인 거 어마어마하게 회의를 했을 거거든요. 저는 그 결론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자,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수사를 시작하고 주변을 다 잡아갈 거라는 거 뭐 충분히 예상을 했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대선 자금 문제나 성남FC 후원금 문제나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죠. 본인도 변호사고요. 그리고 본인이 다 지시한 거 아닙니까? 대장동 문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보면 중요한 결정은 다 성남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아니 그 중요한 거 다 이재명 시장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정직한 거죠.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는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는. 왜냐하면 본인이 결재하게 되어 있고 실제 결재한 문서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 법정에 가서도 서로 별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법제도상으로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성남시장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현동 마찬가지죠. 용도 변경 권한 성남시장이 있습니다. 국토부가 무슨 제도로 협박을 합니까? 성남시장의 권한을. 성남시장한테 요청을 하고 간청을 해도 성남시장이 안 들어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표 쪽은 자 수사에 들어가고 자기 주변 사람들 뭐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사를 시작해서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수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불려가고 불려갔을 때 본인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 소환이 이루어지면 이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 부분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된다. 아마 3월 9일 10일 내 확정이 됐죠. 대통령이. 그날부터 회의를 거듭했을 겁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걸. 저는 그 결론이라고 지금 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숱하게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또 검토하고 재검토하고 했겠죠. 저는 그 결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단히 저는 중요한 그들의 시나리오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자, 이 8억 4,700만 원을 전달한 시기, 뭐 장소, 뭐 이런 거를 다 특정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그 시기에 또는 일정 장소에 유동규하고 김용 둘이 만날 수도 있었겠죠. 이거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이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이 조작이다. 또 김용도 그랬죠.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친명계의 좌장이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만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잘 아는 사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몇 발짝,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용 부원장이 지금 방어전선을 치고 있는 곳에서 몇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일정 부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만났지만 아마도 돈은 안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그 두 사람이 그 작년 2월, 4월부터 8월 사이에 만났다. 왜 만나죠? 이런 거 아니면 왜 만납니까? 이미 그 유동규라는 사람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물러난 뒤고 김용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경선을 위해서 뭐 호남 지역을 돌고 뭐 이러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돈 달라고 막 이러고 있을 때인데 그 두 사람이 왜 만나죠? 근데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정성호 의원이 지금 딱 방어막을 2차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증거로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증거로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벌써 친명계 좌장이 거기까지 2차 방어선을 친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성호 의원이 그 만났다는 게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아니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만날 필요가 없고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났으면 그건 돈을 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후퇴해서 지금 정성호 의원이 방어를 치고 있다. 자, 어제는 TBS 라디오에 정성호 의원이 나와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고 늘 부패 지옥, 청렴 천국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인데 김용이 돈을 받았다는 걸 상상하긴 힘들어 보인다. 다 그냥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진실은 하나님만이 알겠고 김용이 개인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3차 방어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 받은 게 확인이 되면 요거는 김용의 개인 비리다. 아마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조작이다. 이게 1차 방어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동규와 김용이 만날 수는 있었을 텐데 뭐 그렇다고 거기서 돈이 전달된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냐. 요게 2차 방어선이고 그 다음에 다 무너지면 3차 방어선은 아마도 바로 이거죠. 김용이 그 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썼을 것이다. 이재명은 모른다. 요게 저는 3차 방어선인데 다 협의를 해놨을 겁니다. 지금까지 방어선도 다 쳐놨을 거고요. 그 방어선을 정성호 친명계 좌장이 지금 슬립텅 실수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연막을 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서 자,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검찰의 수사가 조여오고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제 증거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 증거에 의해서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이 다 무너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김용의 개인 비리일 가능성을 지금 친명계의 좌장이 거론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최후의 방어선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이 가능성을 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용이 긴급 체포된 날이 20일이죠. 20일 아침에. 그때 이재명 대표 아마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왜 말이 해명이 저렇지? 이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 나는 김용 안 받았다가 아니고 나는 김용의 결백을 믿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김용이 대선 자금을 8억 4,700을 받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다른 곳에서 더 또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 한번 치르는데 8억 4,700? 그것도 뭐 유동규가 1억 떼먹고 또 뭐 1억을 반납했다고 하는데 그럼 6억 4,700인데 그거 가지고 경선 못 치릅니다. 그 이상이 들었겠죠. 더군다나 이재명 캠프 그 당시에 돈 많이 썼다고 민주당 내에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많이 썼으면 6억 4,700 가지고 턱도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김용이 어디서 얼만큼 돈을 받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재명 경선 후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선 후보는 김용의 결백을 믿는다? 자기는 몰랐다는 뜻이죠. 김용이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나는 김용하고 오랫동안 보스와 측근의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김용희가 얘기한 것이 맞는다고 믿고 있다. 근데 실제 상황은 어떠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 알죠. 자기는 다 알고 있죠. 아마 그 외에 이재명 대표가 또 어디서 경선 자금이나 대선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말을 이렇게 합니다. 김용의 결백을 믿는다. 요거는 이게 복선입니다. 나중에 김용이 받았다고? 그 사람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했는데 못 믿을 사람이구만 이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복선을 깔아놓은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20일 첫 반응, 그 다음에 어제 오늘 바로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의 반응을 보면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까지를 쳐놨다. 이렇게 보고요. 그거의 일환.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의 어제 오늘 얘기는 플랜 B를 살짝 지금 비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뭐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수사를 해서 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다고 할지라도 뭐 구속 기소가 될지 어떨지는 그건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구속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럼 지금 뭐 잡혀가도 무피권 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지금 이 사람들이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법정에 가서 최종적으로 몰리면 그거 김용이 먹은 모양이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나중에 구속시키려면 구속동의안까지 그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글쎄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과 구속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고 있다. 그 일단이 바로 친명계 본인, 그다음에 친명계 좌장의 그 설명 중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어제 오늘 얘기한 거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 내지는 수사에 대비한 플랜 B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다. 자,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은 반드시 하겠죠. 그런데 이제 소환을 위해서는 체포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려. 그러면 체포 단계에서부터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걸 비롯해서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정성호 의원 말대로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이제 뭐 구속동의안을 뭐 낸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진전 과정을 한번 지켜보고요. 정성호 의원의 이런 그 플랜 B,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실제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함께 한번 이 진전 과정을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